두 사람이 짜고 한 사람은 완전히 농락했습니다. 허위 딜러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성능 점검자, 이 둘은 한 통속입니다. 그럼 이거를 수리 안 하고 그대로 완전 무사고로 팔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판매를 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딜러분이랑 상의를 하셔야죠. 근데 사고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저 딜러예요, 사장님. 유튜버고요. 셀카라고 쳐보시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대단하는데? 너 한 번까지 다 해준다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막 일을 만드냐고 짜증나고. 하지만 이제 그들의 질기 공모와 연대감도 끝입니다. 이 뻔뻔한 사기극에 막을 내리고 법 앞에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겠습니다. 저희 셀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셀카 대표 엄만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고차 구매할 때 딜러가 이건 무사고 차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성능지에도 무사고 차량이라고 적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을만하네. 진짜 무사고 차구나. 조금 비싸더라도 이 차를 사야겠다. 자, 이렇게 누구라도 생각을 하겠죠. 피해자도 그렇게 믿고 이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차가 어떤 차였는지 아십니까? 엔진 오일이 물 새듯이 흐르고 차량의 심장 부인 사이드 멤버까지 꺾여 있던 누가 봐도 명백한 사고 차량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리고 멍청해서 속았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라면 이런 차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건 딜러와 성능장이 짜고 친 사기극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허위 딜러가 뻔뻔하게 무사고 차량입니다 라고 속이고, 다른 한쪽에서 성능장이 모르쇠를 일관하며 무사고 성능지를 마구 찍어낸 겁니다. 딜러와 점검장, 이들은 그야말로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이익은 철저히 나눠먹고 책임 서로 떠넘기는 그들의 악랄한 공모가 피해자를 짓밟은 겁니다. 이제 피해자가 겪은 이 끔찍한 사연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성능기록부상에는 예를 들어 뭐 판금이나 교환 같은 부분도 없고 전부 양호, 유유도 없고 그런 상태라고 해서 중고차를 들고 온 거죠. 차가 뭔가요, 고객님? 12년식 벨루스터예요. 570만원 줬어요. 이전비는요? 매도비 35만 8천원 포함해서 한 130만원 더 줬어요. 보험비까지 혹시 들어갔나요? 아니요, 보험비는 안 들어갔어요. 얘네 왜 이렇게 많이 받았지? 한 8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사실. 그럼 얘네들은 40만원을 더 받았네요. 그러면 요거 이전이 지금 돌아갔잖아요, 고객님. 그쵸? 네. 요거 이전비는 돌려받으셨어요? 아니요, 이전비는 못 돌려받고 계약을 언제 하셨죠, 고객님? 11월 16일 토요일에 했어요. 18일날 그러면은 이전이 돌아갔을 거예요. 그럼 일주일 정도 지난 거네요, 지금 현재. 네. 야, 경로가 어떻게 되죠, 구매하신 경로가? 매물을 보고 매물이 울산 쪽에 있다 해서 울산까지 가서 이제 차를 보고 가지고 온 거죠. 아까 말했듯이 성능기록부는 전부 양호하고 문제가 없는 차량인데 제가 보증보험사까지 연결을 해서 정비를 들어갔어요. 블루엔지 들어가서 점검을 받았는데 이 차는 유유도 그냥 심하고 일단은 사고가 크게 있던 차인 것 같다, 사기당하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엔진 오일 유유도 유유 수준이 아니고 줄줄 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럼 누수인데, 누수? 블루엔지 왔는데 차 상태가 심각하다 해가지고 잠시 바꿔드릴게요. 혹시 이 차 사고 어디까지 나셨어요? 하고 지금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거는. 판넬이 지금 다 밀렸는데 저희도 지금 성능을 받는 입장인데 앞에 전면 판넬은 교환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완전 무사고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니다, 이거는 전면 판넬은 아니고. 오일 교체를 하러 들어오셨는데 지금 뭐 오일 필터가 안 맞아요. 지금 차가 지금 운행이 안 되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일이 그냥 줄줄 새요 지금. 그 뒤로 이제 성능보증보험사에 연결해가지고 정비소에다 맡겼는데 그 정비소에서도 이거는 사고가 이제 몇 번이고 났을 거다, 하부가 전체로 그냥 엉망이 돼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수리해서 살 게 아니고 사기라고 딜러한테 항의해서 환불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괜히 이거 앞에 사고 많이 났어요. 딜러분이 차를 보셨을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요, 딜러분도 뭐 말을 제가 뭐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고 아니, 이분 그렇죠, 그렇죠. 오래 하셨죠. 네, 저희는 사실 저희 공신력보다 이제 성능장을 저희도 믿고 판매를 하는 거죠. 성능장은 솔직히 딜러분은 성능장을 믿으면 안 되죠. 성능장은 말 그대로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저거들이 승인 요청을 하는 거지. 저거들이 오케이 해보면 다 오케이인데. 성능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 본 거라니까. 근데 성능장에서 잘못 보는 걸 떠나서 지금 딜러분 또 아시는 게 1, 2년 해본 분 또 차를 딱 보면 표가 나요. 떠보지는 않기 때문에. 떠보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유관상 확인이 다 돼요. 근데 이게 성능장에서 놓친다고. 일단 사고가 있는 차네요. 예, 사고가 일단은 조수석으로 확 먹었고요. 전판넬도 교환도 안 돼 있고 그냥 찌개진 그 상태 그대로고 이거는 성능장에서 사기 치면서 성능을 한 거예요. 그 뒤에 딜러한테 연락이 한번 왔어요. 자기들이 이제 성능보증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사고차가 아니라고 연락을 받아서 환불 조건이 차값이랑 매도비 그렇게만 줄 수 있다. 그 뒤로 보증보험사에서 저한테도 따로 전화가 왔어요. 오일 필터 하우징, 오일 누유도 있고 라디에이터 소포트가 이제 안쪽으로 밀려 있다고. 도수석 앞핸더도 이제 판금 확인이 됐고요. 도수석 앞사이드 멤버 판금 필요하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잘 모르는 저는 이제 딜러가 자꾸 사고차가 아니다. 근데도 환불을 원하시면은 차값이랑 매도비까지만 주겠다 하니까 난감한 상황이죠. 그럼 만약에 이거 환불해달라고 하면은 뭐 얼마를 주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570만원 차값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38만 5천원 매도비로 받았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저희 수익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돌려드려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어차피 국가에 낸 이제 등치특세이기 때문에 돌려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저희 대표님도 이제 뭐 광고비라든지 저희가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는 그래도 감안해 주시고 저희가 환불 처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고객님 계약서를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요놈들이 지금 토탈 금액 400만원만 딸랑 적어놨어요. 이것도 지금 세금 탈세잖아요.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는 처음부터 환불해준다고 안 해준다 그러거든요. 뭐라고 반응하던가요? 그냥 계속 발뺌하면서 자기들은 몰랐고 일단 사고차가 아니다. 엔진오일 누유 부분에서는 차량을 계속 타시겠다면은 소리는 해드리겠다. 그래도 환불을 원하시면은 그냥 매도비까지만 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사고가 있으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빠져나가려고 머리를 쓰는 거죠. 잔머리를. 환불해주면 자기들 손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우리 고객님한테 지금 차 한 대 팔고 이게 지금 570만원짜리인데 170만원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전비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서 얘네들이 뭐 추가적으로 50만원 더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320만원 얘네들은 부당이익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해 안 보려고 계속 얘네들은 안 해주려고 자기들끼리 잔머리를 쓰는 겁니다, 고객님. 처음 본 사람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숫기 없는 30대 피해자는 부산에서 울산까지 먼 길을 달려갑니다. 무사고 13년식 벨로스터라는 광고를 믿고 말이죠. 현장에서 딜러는 거듭 말합니다. 이 차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지에도 무사고로 찍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차량을 구매하고요. 엔진 오일까지 교체하며 차 탈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차량을 움직이자마자 엔진 오일이 수도꼭지처럼 줄줄 새기 시작합니다. 지정 센터로 가서 차량을 점검해보니 누유, 하체 손상, 사이드 멤버까지 꺾이고 찌그러진 사고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 정식센터에서는 이건 수리해서 탈 차가 아닙니다. 이거 사기당하신 것 같아요. 그냥 전액 환불 받으세요 라고 말했고요. 성능기록부와 실제 차량이 상이할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증보험에서도 2번, 12번 이 성능기록부와 차량의 상태가 다르니 보상을 해주겠다 라고 피해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딜러는 전액 환불이 아닌 오직 차값과 매도비만 돌려준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삼촌이나 그리고 통화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 조카가 11월 18일날 벨로스터를 구매했거든요. 성능기록부에 완전 무사고인데 확인해보니까 사고 이력이 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죠? 지금 저희가 성능을 접수를 해가지고 다른 데서 확인을 했고요. 공사에서는 지금 어차피 뭐 사고가 안 난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속이 탄 건 아니지만은 성능장에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을 환불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거 혹시 딜러분이 매입한 차 아닌가요? 그리고 매입을 했죠. 근데 그거 사고 유무를 모르신다고요? 사고가 없어요. 못 본 게 아니라 성능장에서도 사고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그래서 손님이 보험 접수를 해서 다른 이제 성능 이제 그 카센터로 들어가서 성능을 확인했을 때도 보험사에서는 이 정도는 사고가 아니다라고 지금 판명이 난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이거 뭐 사고는 그래 있을 수는 있죠. 사고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이거를 뭐 교환이나 판금이나 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고차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현대 블루엔즈랑 그 성능보증보험 거기 공업사에도 가봤는데 이쪽에서 하는 말은 다 사고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된 내용이죠? 보험사에서는 어차피 이거를 사고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능장이나 보험사에서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죠. 이게 보니까는 뭐 조석 앞쪽 핸더, 앞 사이드 멤버 판금이 들어가 있으면 안 들어가 있다고 판단을 지금 됐어요. 다시 또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짜주실 일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만약에 이게 사고가 판명이 나면은 전액 환불을 해준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보험사에서 그렇게 어차피 인정을 안 하면은 저희는 딜러인 입장에서 성능하고는 저희는 무관합니다. 저희도 돈을 주고 성능을 받고 이 차가 사고차인지 침수차인지 다 확인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환불을 해드리지만은 나라에 내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까지는 저희가 못 돌려드린다 이거죠. 차값하고 저희가 매도비, 저희가 수익 나는 부분은 저도 다 돌려드린다 이거죠. 딜러분이 차를 매입하실 때 사고 유무를 분명히 꼼꼼하게 보실 거 아니에요? 보험 이력이 없나요, 이 차량이? 보험 이력은 있습니다. 그럼 사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확인 안 해보셨어요? 사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성능장을 보낸다고요. 자, 사고 유무를 제가 매입을 하러 가서 봅니다. 그러면은 손님도 차를 팔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차를 보러 가가지고 매입을 하는 상황에서 리포트를 띄우고 모든 걸 다 합니까? 저희는 사고를 어느 정도 유출을 하고 보험 금액을 확인하고 이게 범퍼가 갈렸는지 도색을 했는지 유출은 해요. 그리고는 와서 저희도 불안하기 때문에 성능장이라는 곳에 가서 성능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성능장에서 저희가 사고가 없는 차, 자, 사고는 있을 수 있죠. 뭐 범퍼가 맞췄을 수도 있고 상금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뭐 교환이 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무사고차로 판매를 했고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딜러분이 차 매입할 때 원 차를 몰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사고가 있는데 딜러분이 모르고 매입했다 그러면은 딜러분은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 거가 되잖아요. 그죠? 아니요, 사장님 자꾸 사고 얘기하시는데 사고가 아닌 차량이라니까요. 저한테 그 사고 유무에 대해서는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손해보험사로 얘기를 하셔야죠. 무슨 말이죠, 그거는? 보험사에 제가 왜 얘기를 하죠? 보험사에서 지금 사고가 아니라고 자기들 판매를 하니까 성능 연결해 있는 부분이 보험사예요. 보험사에서는 그거를 사고차로 보는 거예요. 사고차로 본다기보다 저희는 그러니까 성능지와 상이한 점을 보는 거죠. 아, 그러면 성능지랑 아예 안 맞고 뭐 방금도 들어가 있고 문제가 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도 무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다만 이게 뭐 누유 같은 경우나 밀려져 있는 라디에이터 선부트 같은 경우는 저희 보증보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쪽에서 보상이 된다면 앞핸더 그리고 사이드 멤버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데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도대체? 저희는 성능장에서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보상을 보내준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고. 아까는 랑 통화해보셨다면서요? 통화한 게 아니라 성능장에서 저희에서 그렇게 얘기를 받았어요. 그럼 성능장으로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지금 삼촌은 안 그래도 뭐 전화를 가 오셔가지고 뭐 또 사고 유무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제가 환불 받아드린다고 차 다 받고 서류 확인하고 그랬는데 뭐 우회하자고 지금 이라는 건데요. 보증보험사에서 사고차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촌한테 얘기해가지고 보증보험사로 그럼 전화를 해보라 해야지 왜 내한테 전화를 하는데? 야, 환불까지 다 해준다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막 일을 만드냐고 짜증나게.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 저는 피해자의 삼촌이라고 말하고 가해자 딜러에게 나머지 돈도 돌려주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자, 이렇게 말하자 가해자 딜러는 되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딜러는 모든 책임을 성능장에 떠넘겼습니다. 참, 하지만 성능장은 더 기가 막힙니다. 프레임에 용접 자국만 없으면 이거 무사고로 우린 처리한다. 그들의 원칙 아닌 원칙이 피해자를 만든 겁니다. 보증보험에서도 보상이 되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회의, 그리고 허위 딜러와의 공생관계가 이 사기극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닙니다. 운전자의 안전,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하체가 꺾여 있고 사이드 멤버가 망가져도 무사고로 둔갑시키는 시스템. 이건 단순한 지역 관행이 아닙니다. 이 양심 없는 성능장과 허위 딜러의 합작품입니다. 제가 이들에게 한 가지 분명히 했습니다. 소비자 보험 판례에 따르면 허위 딜러와 성능 점검장은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공범으로 함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과 판례가 이미 이들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야, 니들이 피해자 등에 빨대 꽂아서 꿀 빨았지? 하지만 이제 끝났어. 내가 아주 끈질기게 정말 무섭게 니네들 감옥에 쳐넣을 때까지 끝까지 잡아줄 테니까. 여러분, 이 사기극의 결말 제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성능장이죠? 예예. 벨로스터 때문에요. 보증보험사에서는 사고가 있다고 하는데 이쪽 성능장에서는 없다고 했나요? 보험사랑 저희는 견해가 좀 다르거든요. 저희도 보험사 측에 사진을 다 받아봤고 사진을 보니까 보험사 측에서도 그 어떤 작업도 안 돼 있고 그냥 충격만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차량을 봤을 때도 성능 점검지에는 뭔가 작업이 돼야지만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작업도 안 돼 있고 라디에이터 서포터랑 붙는 부분이 찌그러만 지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뭐 딱히 표기할 그런 사항이 그럼 없어요. 사이드 멤버도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 뜻은. 찌그러져 있긴 찌그러져 있죠. 그러면은 작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아무런 작업
뭘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수리 안 하고 찌그러져 있어요. 이게 사고차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 유튜브에서 정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찌그러져 있다 뿐이지 예. 어떤 작업도 안 돼 있잖아요. 교환이 돼 있거나 판금을 했다거나 그런 게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 그럼 이거를 수리 안 하고 그대로 완전 무사고로 팔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판매를 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딜러분이랑 상의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눈으로 확인했을 때 이게 찌그러져 있잖아요, 사이드 멤버가. 근데 작업이 안 돼 있잖아요. 작업이 안 돼 있다고 이게 완전 무사고가 된다고요? 뭐 그렇죠. 작업이 안 돼 있는데 이게 만일에 뭔가 불된 흔적이 보인다 그러면 저희도 W를 표기를 하였는데 불된 흔적도 없고 단순히 그냥 찌그러져 있기만 하거든요. 근데 사고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저 딜러예요, 사장님. 유튜버고요. 셀카라고 쳐보시고 예. 관할청에 제가 다 전화를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야, 이거는 우리 쪽 성능장에 한번 전화를 해볼까요?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 하나만 여쭤보려고. 판금이 있는데 찌그러진 부분이 있어요, 사이드 멤버에. 근데 이거를 만약에 판금을 안 했어, 그럼 이게 무사고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판금을 하기 전 상태에 찌그러져 있는 게 보이면 손상 체크라든지 흠집 체크라든지 뭔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요놈 하는 얘기는 뭐 국토부에서 무사고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아니에요. 그 현재 상태가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표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이드 멤버가 찌그러져 있는 게 보였다. T 손상이라든지 이런 걸 표시를 해줘야지 맞죠? 네, 감사합니다. 금방 전화 드렸었는데요. 피손상 여기 체크란이 있는데 이거 왜 표시 안 했죠, 그러면? 그게 의미한 정도니까 체크를 안 했을 뿐입니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어느 성능장을 가든 내 판의 키를 적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이드 멤버인데 없어요?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이드 멤버 제일 앞단입니다. 라디에이터 서포터와 범퍼 레일이 붙을 수 있는 그 자리거든요. 만일에 사이드 멤버 중간에 그렇게 꺾여있다 그러면 저희도 뭔가를 적었겠죠. 제일 앞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 사고에 의해서 났다고 판단을 할 수도 없고 단지 뭐 연석을 올라탔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무턱대고 뭔가를 체크를 했다. 오히려 과체크 아닌가요? 보험사에다가 제가 다 연락을 해봤어요. 사고는 아니지만 판금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보상이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식적으로 일반 분들이 이제 차를 구매했을 때는 이게 완전 무사고인지 알고 샀는데 이랬든 저랬든 사이드 멤버에 판금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일단은 저는 그거예요. 이 딜러가 그냥 이전비만 주고 그냥 완벽하게 100% 환불해주면 끝날 걸 왜 사서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제 말은. 딜러는 그냥 중간에서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덜 받아요. 저도 중고차 많이 팔아봤지만 꼭 딜러 아니 나는 몰라요. 성능장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성능장이랑 알아서 타협하세요, 합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이 딜러, 이 차를 매입한 이 딜러 이 새끼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T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 쪽에서는 찌그러진 곳이 있어. 근데 판금이 안 들어갔어 그러면은 T손상 이거는 꼭 체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국토부에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쪽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이게 지역마다 이게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조금은 좀 상이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국토부에서 만약에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면 이거는 개정을 해야죠. 법 개정을. 솔직히 저희도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이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온다면 저희도 성능 보기 되게 수월하거든요. 뭔가 꺾여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뭔가 체크해 놓으면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나라에서 이게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해놓으니까는 서로 피보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 딜러랑 통화해보고 할 거니까 우리 그 사장님도 딜러 옹호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거 있으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짠합니다. 이게 서로 달콤하게 믿었던 공생관계의 결말입니다. 둘이서 피해자 한 명 꿀 빨다가 걸리면 서로 떠넘기다 이리저리 시간 끌면 전부 지쳐 떨어져 나갈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저는 틀립니다.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고 장장 5시간 넘게 이놈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번엔 다운 계약서로 파고들었습니다. 자, 이 사기꾼 놈들도 아짜 싶었겠죠. 자, 왜냐? 다운 계약서는 이거 명백히 불법이고요. 국세청에 전화 한 통으로도 가해자, 이 사기꾼이죠. 이놈들이 미발행한 금액 40%의 과태료를 토해내기 때문입니다. 이놈들이 몇 년 동안 사기쳤던 거 이거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기꾼 새끼들한테 돈을 뜯어내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장장 5시간 동안 두 놈과 싸웠습니다. 그 결과 성능장에서는 딜러의 딜을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이번엔 사기꾼 딜러에게 사과와 함께 나머지 잔금도 싹 다 받아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사장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유튜버 셀카라고 하고요. 일단 팩트는 그거예요. 사장님이 그냥 인정하시고. 아니 사장님 저희도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성능장에서 지금 무사고로 판단을 하고 제가 서울 간 것도 아니잖아요. 사장님한테 환불을 해드린다는데 차가
하고 매도비하고 드린다고. 저희 수익은 없어요. 이전비를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전비 국가에 내는 것까지 제가 이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이걸 드려야 됩니까, 사장님? 손님은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손님도 잘못한 게 없지만은 국가에 들어간 거잖아요, 사장님. 세금인데 사장님, 그리고 제가 답답하네. 이거 사장님, 그리고 계약서 왜 400만 원 쓰셨어요 이거? 다운 왜 하셨냐고. 사장님께서 그것까지 얘기하시면 저도 뭐 할 말은 없지만 다운 왜 하셨냐고요, 다운. 그럼 제가 뭐 화보를 다 도와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마무리 지시고 그냥 사과 한 번 네. 네. 끝나요. 깔끔하고. 왜 길게 가시려고 해요? 옆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솔직히 할 말은 없지만은 사과해 주시고 100% 환불해 주시고 마무리 지시죠. 알겠습니다. 네, 고객님, 그 딜러한테 제가 확답 받았고요. 이전비까지 주기로 했어요, 고객님.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 잘 모르니까 경험했다 치고 그냥 넘길라 했는데 이전같이 이제 대표님이 연락도 주셔가지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며칠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사기당한 돈 이거 돌려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330건입니다. 그중 80%는 성능 불량 같은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피해자가 많이 있지만 정작 구제 신청조차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좌절 때문이겠죠. 오늘 피해자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진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의심과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피해본 돈조차 포기하려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참,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 가해자들은 잘 살고 피해자만 고통받는 이 상황, 이거 정말 역겹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돕겠다, 피해본 돈 꼭 돌려드리겠다,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사연들이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자,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마였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 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마너였습니다.